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카로드 지구과학 장유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강원과학고와 충북과학고에 동시 출제된 소집 면접 기출문항 같이 풀어볼 예정이고요.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포화 수증기나 상대 습도를 보고 계산하고 문제 조건을 추론하는 능력 외에도 중학교에서 볼 수 있는 지구과학의 굵직한 개념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설 영상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나 아니면 그 개념 같은 거를 가볍게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에서는 학생이 지은 즉흥시와 포화 수증기량을 표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이 기압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되게 당황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 기압골이라는 단어를 다루진 않으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또 시험장에서는 알던 단어도 더 어렵게 느껴지니 여기를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우선은 다음 제시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푼다고 가정하고 아직은 기압골이 뭔지 정확히 안 알려주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표도 나와 있죠? 여러분, 포화 수증기량의 정의가 무엇이죠? 네, 맞아요. 바로 어떤 공기 1kg가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에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살펴보시면 X축이 온도고 Y축이 수증기량, 그리고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이렇게 온도가 증가할수록 포화 수증기량 곡선도 점점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은 이슬점입니다. 이슬점은 뭐냐? 여러분, 이슬점 정의 알고 있으시죠? 어떤 공기를 계속해서 냉각시키다 보면 그 안에 원래는 수증기가 잘 있다가 점점 냉각시키다 보면 포화 상태가 돼버려서 더 이상 수증기의 형태로 있지 못하고 이슬의 형태로 응결되는 그 지점의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위치하는 공기의 상태를 보면 아직은 불포화예요. 그런데 계속 냉각시키다 보면 이 포화 수증기 곡선에 닿게 되는 지점이 생길 거고, 이 지점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슬로 응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을 바로 이슬점이라고 하기로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이슬점은 내가 가진 수증기량은 그대로 놔둔 채 온도만 계속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 현재 수증기량이 같기만 하면, 예를 들어 뭐 여기 대기도 괜찮고 여기 공기도 괜찮고 여기 공기도 괜찮고 이 네 개의 공기는 모두 이슬점이 똑같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슬점은 현재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에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공기덩어리가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상태에서 나상태로 변화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온은 안 알려줬고요. 이슬점을 31도로 알려줬습니다. 네, 좋아요. 이슬점 알려줬다는 얘기는 현재 이 공기가 가진 수증기량을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대체 지금 현재 가진 공기가 얼마길래 이거를 계속 냉각시키면 31도에서 응결이 될까? 문제에 제시된 표로 다시 넘어가 보면 31도에서는 최대 28.8g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네요. 그러면 이 공기는 현재 수증기량이 28.8g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대 습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습도는
그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분의 그 온도에서 그 공기가 실제로 가진 실제 수증기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고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상대습도입니다. 특히 상대습도가 90%로 정의가 됐고 우리는 현재 수증기, 이 실제 수증기량을 알고 있으니 28.8 대입해서 포화 수증기량을 구해주면 됩니다. 28.8 곱하기 9분의 10 해서 32g 나오게 됩니다. 여기 뭐 현재라고 실제 이렇게 좀 다르게 쓰긴 했는데 같은 용어를 칭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는 현재 온도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온도에서 32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 공기의 온도는 몇일까? 32까지 가져갈 수 있는 32 공기는 33도에 해당하네요. 이 공기는 그럼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론해서 33도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나 상태의 공기덩어리 100kg이 5도씨 하강하여 응결된 수증기는 모두 안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33도지만 나중에는 28도로 5도만큼 하강을 할 것이고 28도에서는 최대 24g까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28.8에서 24 사이에 그 차이만큼 해당하는 4.8g은 안개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1kg일 때 우리가 조건을 놓고 풀었기 때문에 문제에 나온 100kg에 맞춰서 곱해주면 안개의 무게는 480g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1번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를 쓸 당시 이 지역은 온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측할 수 있는 이 지역의 해질녘 기온과 기압의 변화를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해질녘에는 소나기가 온다고 했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먼저 온대저기압 정의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온대저기압이라는 것은 우리 중위도 지역에서 전선을 동반하며 발생하는 저기압입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다음과 같이 발달해 있고요.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 있을 때 이 온대저기압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관측자는 차례대로 겪게 되겠죠. 또 강수구역도 표시해 볼게요. 한랭전선 뒤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요. 온난전선의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지역이 소나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온대저기압이 이미 지나가서 한랭전선까지 이 관측자를 지나갔기 때문에 소나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온도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온도는 한랭전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하강한다고 서술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기압입니다. 기압은 사실 많은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파트인데 지금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을 때는 기압이 낮아지겠고요. 지금은 한랭전선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저기압의 위치가 여기 있고 저기압은 이제
이제 멀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저기압에서 다시 고기압으로 바뀌는, 기압은 상승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냉동실에 얼음이 담긴 그릇과 물이 담긴 그릇을 넣어두고 오랜 시간 지난 후 꺼내보면 그림처럼 얼음 그릇 표면에만 얼음 조각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 중학교 때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강수 과정을 배운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바로 병합설이랑 빙정설인데요. 병합설은 구름 속에서 빗방울이 뭉치고 뭉쳐서 그냥 비가 된다는 게 병합설이었고, 빙정설은 구름의 온도가 0도 이하인데 얼지 않는 물방울, 관행각 물방울과 빙정, 얼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 관행각 물방울에서 수증기로 물이 증발하게 되고 이것을 기화라고 하죠. 이 증발한 수증기가 다시 빙정에 달라붙어서 얼음을 더 크게 만드는 과정, 이거는 또 승화라고 하죠. 이 기화와 승화 과정을 거쳐서 점점 빙정이 크게 성장하고 빙정이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눈이 되거나 아니면 땅이 조금 따뜻하면 녹아서 비가 된다는, 그게 바로 빙정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시문을 보고 이 냉장고 안에서도 뭔가 병합설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물이 아직 얼지 않았고 그래서 관행각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지만 커지는 건 빙정만 커지는구나 하고 추론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빙정설의 강수 과정을 잘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추론 능력이나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개념, 온대저기압이나 강수 과정까지 꼼꼼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해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